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과부하 시대. 지은이는 정신적 외상 치유 분야의 선구자이자 전 세계적 권위자 로라 판 더누트 립스키입니다. 도서출판 길벗의 더 퀘스트에서 나왔습니다. 16,000원, 271조. 개정판 1쇄는 2023년 1월 23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절망의 시기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에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답했다. 그럼에도 인간다우려고 노력합니다. 과부하에 걸린 이는 행복하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든 과부하에 걸려 집중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손상되면 심신이 지친다. 뭐든 일단 하라. 무엇을 하든 그 행동은 작을수록 좋을 때가 많다. 안 그래도 버거운 일상에 새로운 뭔가를 얹으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다. 중요한 건 늘 여유를 잃지 말라는 점이다. 개인적인 일상과 오랜 직업 생활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통제 가능한 범위와 아닌 범위를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을 현실적으로 마주보며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틱나탄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적이 있다. 스님이 늘 강조하던 한 가지는 세계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점이었다. 누구나 전체의 변화에 크고 작게 기여하기에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에겐 변화할 능력이 있다. 삶에는 개인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일단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우 고통스럽다면 아래 질문에 집중하라. 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실제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하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언젠가부터 지금 얼마나 힘든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앞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던 사람들도 두 번째 질문에는 입을 열게 마련이다. 자칫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듯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다정하라. 그러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결국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야말로 자존감의 원천이다. 개인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과부하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바꿔야 할까?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까? 손쓸 수 없는 일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면서도 위험을 지킬 수 있다. 모든 순간이 행동의 기회이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활동가이며 모든 1분이 세계를 변화시킬 기회다. 불교에는 여건 만들기라는 가르침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통을 줄이고 옳은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고 약간의 평정심을 길러야 한다. 시인 하피즈는 이렇게 적었다. 위대하게 행동하라. 항상 위대하게 행동하라.
독재가 한 국가를 지배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일까? 어느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땅거미처럼 다가와 눈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과부하도 은근히 시작된다. 땅거미처럼 서서히 다가오기에 우리는 눈의 빛이 줄어드는 줄 모른 채 적응하게 된다.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오후의 기억이다. 멀거니 서 있던 내게 다정하고 멋진 청년부 리더가 아이들을 해치고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이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고는 조금 뒤로 물러나 내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지금 놀랐을 거야. 한동안 그럴 테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일이 생기면 원래 다 그래.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말은 훗날 내게 도움을 구하는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이 되었다. 과부하가 극심해지거나 지속될 때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막아주면 큰 도움이 된다. 때론 과부하에 걸린 사람에게 이 상태가 과부하된 모습이라고 인지만 시켜주어도 훨씬 낫다. 몸은 기억한다. 상처의 기억이 몸속에,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픈 감정에, 면역계와 신체 질환에 새겨진다. 이렇듯 몸과 마음의 소통이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면 치유의 의미는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회복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곧 자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상태다. 다시 말해서 과부하에 걸리거나 분노나 수치심, 좌절감 없이도 자기가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느낀다는 뜻이다. 관계와 가족 안에서 느끼는 과부하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들이 다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포장하고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교묘히 꾸며 올리기 때문이다. 나는 30년 넘게 청소년들을 만나왔지만 최근 들어 부쩍 청소년의 관계를 둘러싼 스트레스와 복잡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아동기에 겪은 만성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많다. 후생 유전학에서는 환경이나 경험이 DNA에 새겨져 후대에 전달되고 그 자식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나 외상에 직접 노출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경험한 유전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외상에 노출된 후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쓰이는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 생존자의 자식들 또한 정상보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 불안장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11 테러 생존자 자녀들에게도 유사한 경향이 포착되었다. 외상이 유전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늘고 있다. 이런 후생 유전학적 통찰은 공동체의 세대 간 외상의 경험에도 적용된다. 교육자이자 연구자인 쉐이 로빈슨의 말처럼 오래전부터 북미 원주민들은 경험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깊이 새겨진 채로 전해진다고 믿었다. 특정 집단이 열등하다는 만연한 혐오에 따라 법이나 사회제도가 규정되면 제도적 억압이 된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된 정보를 믿어버리면 억압이 내면화된다. 형량선고 프로젝트에 따르면 아메리칸 인디언 청소년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3배 높다. 주립교도소와 연방교도소 남성 수감자의 68%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 수감자의 70%가 어린 시절을 위탁시설에서 보냈다. 한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출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파멸시켰는가라는 논문에서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세대를
I 세대라고 불렀다. 트웬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I 세대의 정신건강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수가 모든 연령 집단 가운데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소외와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확실한 연구 증거가 있다. 그 위험도는 각종 건강 지표의 위험 수준을 능가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을 벌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지위와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정작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교육과 지역사회에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꾸짖는 온갖 뉴스와 정보에 사람들은 갈등한다. 적게 보고 싶어도 어느새 계속 미디어를 접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항상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끊임없이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내면에 쌓인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골마 터진다는 사실이다. 경험을 소화하는 내적 능력이 외부 상황에 압도당하면 생리적으로 신경계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나와 동료들의 경험, 내가 진행한 연구, 틱나탄 스님 같은 현자들과의 만남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 문제에 노출된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규칙적으로 사색에 몰입하는 연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포화 상태에서는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소화하는 능력이 약해져 포화 상태가 되고 과부하에 취약해진다.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며 날마다 스스로를 압박한다.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를 몰아붙이면 스스로를 애정으로 돌보기가 어려워진다. 용기와 회복센터의 설립자 파커 파머는 이렇게 말한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진 부분도 오롯이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다. 우리가 느끼는 과부하는 안 그래도 버거운 일상에 고단한 미션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단지 초점과 관심을 미세하게 조정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대부분의 고통은 피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벅찬 것은 아니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천재성이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자기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줄이고 지탱해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면은 아는 사람이든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든 남들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시킨다는 점이다. 세상의 소식들에 계속 노출되면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거나 실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연인과 친구 관계가 빈약한 대화와 소셜미디어로 인해 나날이 피상적으로 변한다. 팔로워나 친구를 수백에서 수천 명 보유한 아이들이 현실에서는 소외감의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공허함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더 몰두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채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기운이 생기는가? 아니면 힘이 빠지는가? 소셜미디어가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가? 신경학에서 인간의 신경계는 부정 편향 쪽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온종일 나쁜 뉴스를 찾아 헤매고 뇌는 위협이라 느끼는 소식에 집중한다. 생존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기억과 상상 사이, 즉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모두 현재를 거부하려는 시도다. 무엇에, 언제, 어떻게 관심을 보일지 의식적으로 고민하면서 집중하는 태도야말로 과부하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자기가 무엇에 언제 어떻게 집중할지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선택한다는 말은 한계를 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택해서 행동한다고 하여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하루의 시작부터 선택한 대로 해야 한다. 공들여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열거나 알람 소리에 맞추어 자동으로 뉴스를 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않아도 도움이 된다. 한 연구에서는 일상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는 정부나 정치인의 사건 사고나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우리의 하루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할까? 디지털 디톡스를 하거나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멈춰보라. 아침에 시간이 고작 60초밖에 없다고 해도 매일 호흡을 가다듬고 그날의 한 가지 선택한 일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라.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반사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집어 화면을 스크롤하고 톡톡 두드리고 옆으로 민다. 우리가 즐겨 찾는 사이트와 앱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순환 회로로 구축되어 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중독적이다. 도파민은 보상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기계 장치는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킨다.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 회사는 충동적이고 거부하기 힘든 세계를 구축한다. 관심 경제는 관심을 끄는 기술을 설계하는데 당연히 의식적인 의도보다 즉각적 충동을 건드리는 쪽이 유리하다. 결국 감정과 분노에 호소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뉴스 매체는 갈수록 기술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고 관심 경제의 원리에 따라 선정적인 뉴스를 내보내 미끼를 던지고 오락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과부하에 걸린 느낌은 전반적인 불안 증상이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곧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땀이 나는 등의 증상에 둔감해져 불안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불안과 과부하가 일어나도 공포가 줄어들고 심신이 덜 약해질 수 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다. 운동을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면 운동을 약으로, 즉 예방이나 치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운동을 최우선에 두고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보라. 몇 번쯤 빼먹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를 일종의 예방의학으로 간주한다. 숲에 머무르면 코르티솔과 혈압과 교감신경계 활동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일본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산림욕을 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걷는 사람들보다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잘 이완되며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자연에서 걸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불안증과 과거 곱씹기, 부정적인 정서 등이 줄어들 수 있다. 흙 속 미생물 군집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나아진다는 증거도 있다.
서양 의학에도 환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치료법이 유행한다. 수십 개국 의사들이 환자에게 공원이나 등산로 등 열린 공간으로 나가도록 처방전을 써준다. 일부 의료진은 주립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국유지 관리국,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제휴해 무료 공원 입장권을 배포한다. 그렇다고 꼭 산에 오르거나 급류를 타라는 말은 아니다. 잠시라도 바깥의 나무와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을 보기만 해도 신경계가 조절되고 현재에 더 많이 머무를 힘이 생긴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놀랍다. 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물과 함께 있으면 생리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베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도파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고양이와 낮잠 자기, 말 치료 현장에서 자원봉사하기, 잠시 쉬면서 단순히 창밖의 새를 바라보기 등 동물들과의 교감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틱나탄. 삶의 경험은 내용 자체보다 그 경험을 둘러싼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집착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자신의 정체성에 집착하고 스토리까지 부여하면 점점 고립된다. 건강한 균형감을 유지하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 우리 클럽의 수영 코치는 열심히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며 수영은 너희가 하는 일이지 너희 자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학교와 스포츠와 예술 활동과 직장에 시간을 쏟을 때는 모든 활동의 저변에 흐르는 우리의 참모습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걷어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집착의 또 다른 형태는 지나치게 엄격한 행동과 독단적인 사고다. 집착이 심하면 겸손한 마음이 두드러지게 줄어든다. 상담사가 내 딸에게 한 말을 종종 떠올린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지닌 존재라서 서로 연결된단다. 약점을 드러내려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집착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열망하라는 내용이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유로워지고 호기심과 너그러움으로 기꺼이 껴안으며 통제할 수 있는 척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일찍부터 마음을 여는 연습을 자주 해두면 도움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 된다. 긴장한 것 같으면 천천히 숨을 내쉬고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풀고 잠시 그대로 머물면서 손을 몇 번 쥐었다 폈다 해본다. 단순하기 때문에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통화 중일 때나 차가 막힐 때마다 연습할 수 있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크게 버려야 할 것은 확신이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확신한다.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견고한 틀 안에 들어앉아 있다. 이런 태도를 버리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전 대변인인 토미 바이어터는 육군 중장이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국 대사를 지낸 더글러스 루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경험상 어떤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복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경과 조건과 변화하는 상황에 일격을 당합니다. 실제로 다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만 안전합니다. 다 안다고 하지 않고 언제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삶의 다른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 음악가 루 리드와 화가 로리 앤더슨에게는 수십 년 동안 고심하면서 다듬은 끝에 얻은 인생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1.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2. 허튼 소리 탐지기를 장착하라. 3. 진심으로 다정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야말로 자기 안목과 다정함의 균형을 찾는 기술이다. 비판을 다정함으로 누그러뜨리자. 누구도 모든 것을 갖추지는 못했다. 칼 세이건. 매일 결정하는 양을 조금씩 줄여보자. 미리 장을 보거나 친구들과 운동 일정을 잡아놓거나 일주일간 입을 옷을 미리 계획해놓아 시간을 절약한다. 이런 습관은 매일의 선택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전에 계획하면 날마다 결정할 양이 줄어들고 건강한 의사결정 능력이 길러지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의지가 비축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작을수록 좋다. 다음 날 가져갈 가방을 미리 챙겨두거나 시간을 정해서 이제껏 회피한 한두 가지에 관심을 가져보라. 무엇이든 마음이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장기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려면 자원을 넉넉히 비축해야 한다. 삶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계획하고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하면 도움이 된다. 의지력에 관한 연구부터 스포츠 생리학까지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선택이 있고 선택을 했다면 여유로워야 하고 결과가 어디쯤 왔는지 지나치게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 규칙적인 일상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 일상의 기반을 다지면서 위안을 얻는다. 외상을 겪을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과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방향을 찾으려면 평범한 일상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플라톤. 수필가 팀 크라이더는 바쁜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집단 히스테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권한다. 게으름은 방종이나 악이 아니다. 뇌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D처럼 게으름은 우리 몸의 필수 요소다. 게으름이 주는 여백과 고요는 삶에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보고 의외의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여름철의 거친 번개처럼 영감이 떠오르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일을 거절하라. 자신의 그릇을 조금 비워둬라. 그런 다음에 시간을 어디에 분배할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라. 혹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에서 실제로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다. 종종 유치원생들과 함께 배운 교훈들을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떠남의 힘이다. 오랫동안 자기 방어와 안전감을 연구한 강사가 매년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하면서 떠남의 힘을 연습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누가 너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자리를 떠나면 돼. 친척이 소파에서 너와 너무 가까이 붙어 앉으면 어떻게 할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 아주 좋은 말로 싫다고 했는데도 모두가 너의 머리를 만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위기를 지나더라도. 틱나탄. 지금까지 과부하 시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많은 쾌락을 누리며 초고속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일상에 쏟아지고 오감을 기쁘게 하는 쾌락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정신없이 일하는 한편 정신없이 쾌락에도 중독되어 갑니다. 오늘날처럼 맛있는 먹거리, 재미있는 볼거리, 신나는 놀이와 유흥이 차고 넘치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느리게 닳아 없어지던 몽당 연필과 같은 삶은 사라지고 고장난 만년필에서 쏟아져 나오는 잉크처럼 삶의 에너지를 뭉텅이로 흘려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우리는 꼼짝 안 하고 몇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불행해졌습니다. 이제는 멈춤과 쉼과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삶의 브레이크를 좀 더 자주, 좀 더 깊게 밟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적게 먹고, 적게 일하며, 더 자고, 더 운동하고, 자신을 더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마음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지며, 끝내는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노자는 즉 비움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릇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비어 있음은 변화와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꽉 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누구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비어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과부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여유입니다. 여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휴식과 성찰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더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바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덜어낼수록 내 인생 그릇의 비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권투나 피트니스 선수들은 시합이나 시즌을 앞두고 군살 빼기에 들어갑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평상시의 몸무게에서 5에서 10kg 정도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통 튕기듯 탄력 있는 신체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기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과 운동량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 지키기입니다.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많이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마음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나서야 본격적인 마음 만들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시간과 에너지 분야에서 여유를 만들기 위해 작년 말 북튜버들의 모임인 우리는 북튜버다, 즉 오북 기획단과 연극 동호회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제 삶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워런 버핏의 방식은 유명합니다. 내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25가지를 작성한 후 그중 다시 5가지만 추려냅니다. 이 5가지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개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버핏의 충고입니다. 저는 지난주 가족과 여행을 하면서 버핏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나 해보고 싶은 것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 보았는데 3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만 추려냈습니다. 그 3가지만 하기에도 벅찰 것 같아서 4번째나 5번째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3개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머지 목표는 극력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읽어드린 책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 조정팀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을 준비하며 모든 행동을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 였습니다.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 한 가지를 기준 삼아 모든 일상을 선택하고 변화시킨 결과 그들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하죠. 저는 앞으로 제가 선택한 3가지 삶의 목표를 기준 삼아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행동과 선택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 세 가지 목표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목표인지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니 질문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과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덜어내기입니다. 안 그래도 과부하인 삶에 자꾸 무언가를 더 얹지 마시고 가능하면 더 많이 덜어내며 가볍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삶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